그럼 여러분이 종목을 이제 올려주시는 동안 네. 저희가 일부에서는 사전 접수 종목으로 진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사전 종목 접수는 2674님의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테스트 또 업체죠. ISC. 36,500원. 야, 너무 잘 사셨네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브라보입니다, 어머, 진짜. 어머. 무려 계산을 해보면 180%의 수익이 나 있습니다. 예. 비중도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네. 야, 이거 3만 원대면은 오래되셨겠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부럽죠? 예. 지금 완전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고 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ISC가 엄청나게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맞아요. 자, 9만 원 근처에서 한번 매도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신 상태고 그 이후에도 ISC 주가 잘 올라가면서 지금 수익률 키워가고 계시는데요. 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한 건 이제 오늘이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이제 ISC의 앞으로의 상승은 조금 멈추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ISC 안 그래도 또 엔비디아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덩달아서 갔다라는 내용도 있고 장중 맞아요.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너무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다뤄가지고 그렇긴 했죠.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는 흐름도 이 흐름이라고 좀 생각도 듭니다. 그쵸. 오늘 예. 11만 원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좀 윗꼬리가 많이 길게 달리기는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재료 소멸로 다시 좀 하락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계실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 ISC와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최병훈 전문가,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 수혜주. 수혜주. 이 아무래도. 키워드 속에서 뭔가 안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한 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저도 비메모리 매출 증가 수혜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최병훈 전문가께서 먼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ISC가 비밀 반도체 테스터용의 그런 소켓, 네. 소켓을 이제 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용, 비밀용 쪽에 그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한 뭐 5%에서 10% 사이 주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네. 최근도 역성장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년 동안 보면 한 7, 8% 이렇게 성장을 주로 메모리는 하는데 비밀 반도체는 메모리는 등락이 아주 심한데 비밀 반도체 평균적으로 한 8% 내외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비밀 반도체 관련된 뭐 수혜가 계속 있으면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 경기의 부침에 심하지 않고. 그런데 이 ISC는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전체 비밀 매출 관련된 이제 비밀 반도체 우리가 CPU, GPU는 비밀 반도체예요. 예.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우리 이제 뭐 낸더도 있고 컴퓨터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가 저장이고 비메모리는 연산하는 거죠. 거죠. 예. 정처리를 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엔비디아는 칩이 좀 더 비밀 반도체죠. 예. 그래서 요즘 뭐 세상은 엔비디아로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비밀 반도체 엄청 성장하는데 이 회사가 받아들여요. 뭐 이제 CPU, GPU 뭐 이렇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정도는 이 비밀 반도체 한 80% 정도까지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부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이제 그 GPU, 예. GPU가 없어서 못 파니까 이제 엔비디아 말고도 AMD라 다른 데도 이렇게 GPU를 여러 가지 팹릿을 개발해 가지고 생산을 시키려고 경쟁이 아주 이제 그럼 앞으로 이제 이렇게 GPU 관련된 이제 설계 디자인하는 반도체 설계 디자인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면서 네. 거기서 이제 물론 핵심 경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R&D 센터에 R&D를 잘하고 있는데 받아서 뭐 캐나다 같은 그래서 미주의 쪽에 R&D가 아주 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군요, 또.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양산이 R&D 개발한 거 이제 실제로 생산이 이제 벤리스 결실이 회사들이니까 나오는군요. 예. 이제 파운드리에다 맡겨서 생산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가 아주 크고 네. 요즘 이제 반도체 이제 AI 반도체들은 칩이 좀 커요. 이제 AI 반도체는 칩이 그래서 큰데 분명히 HBM도 크잖아요. HBM이 메모리 반도체는 뭐 핸드폰 들어가 조금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서버용들은 크잖아요.
그래서 서버용 크니까 기판도 크고 예. 네. 그럼 뭐 이 기판 크니까 뭐 소켓도 이제 관련된 테스트용 그 소켓도 사이즈에 맞게끔 또, 맞게 예. 커지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얼마나 싸게 많이 이제 양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동사는 이제 내년부터 양산이 아마 크게 빠르게 이루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 기대가 있어서 상당히 잘 올라갔고요. 실제로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뭐 서버용 반도체면 우리나라 수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지 않는데 몇 개 종목이 있으면 그 중에 ISC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는 뭐 패키징이 아주 중요하고 네. 그러면 패키징 관련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거 다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HBM하고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지만 일단 HBM보다도 이제 이쪽에는 전체적으로 소켓이 테스트용 소켓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동사가 이 소켓 분야는 세계 1등이에요. 아, 지금 그래요? 세계 점유율이 1등. 그냥 90% 정도 되나? 오. 그 정도로. 물론 그럼 규모가 크진 않다는 거죠. 규모가 크지 않은 이 세계 1등이라도 규모가 크면 네. 다른 업체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모가 적으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매출액도 보면 이 IS가 연간 매출액이 한 2천억이 안 되거든요. 네. 작년에 1,800억. 그러니까 소켓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거죠. 한 번 만들면은 그냥 그런 좀 쓴다는 거예요, 쭉. 테스트용이니까. 아, 예, 예. 근데 만약 이 시장이 아주 크고 네. 그럼 뭐 여러 업체가 되겠죠. 경쟁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회사는 단독 고기 거의 하니까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더 앞으로 성장하면 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양산은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업체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독점적인 여기 있는 거죠. 장점이 그래서 있군요. 주가가 이렇게 한번 작년도 22년도도 이렇게 뭐 3, 4만원대 쭉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따가 이 주식이 잘 안 갔거든요. 보면 맞아요. 22년도 3만 원대에서 작년 1월 달에 올해까지 거의 4월까지 뭐 3만 원대 있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오래됐다는 거 옛날부터 그러면 규모가 적으니까 얘들만 하니까 예. 이제 그러면 뭔가 큰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엔비디아 이슈가 생긴 엔비디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발한 거죠. 기다리고 그래서 주가가 이 있었군요. 3만 원, 그래서 새벽에 바로 가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기다려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듯이 한 번 네. 잡으면 끝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권 그대로 다 먹는 거죠, 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주식. 기다릴 과거에 수 있는 사서 주식. 아. 만 원대 이렇게 사고 2만 원대 사서 기다렸으면 이 주식 과거에 저쪽이잖아요. 보시면 4만 원대 있다 15년도에 5천 원대까지 내려갔고 6천 원, 2000년도 19년도도 이게 7천 원이에요. 그럼 20배 거의 10배, 15배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터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19년도. 네. 터질 그걸 미리 아이고. 이 세계를 점하고 독점적 점하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이런 AI 시대가 오겠다. 하면 수혜가 된다. 그러면 엄청 가잖아요. 한방 빵 그래서 터지고. 이걸 장기 투자 그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은 또 장기 투자를 잘 하셨어요. 그렇죠. 또 완전히 지금 땡큐 엔비디아를 외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에 대한 또 긍정적인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을까요? 그 최병원 전문가님이 이제 중요한 걸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하나 빠진 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유상증자 2천억 한 개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100% 다 시설 투자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네. 반만 시설 투자예요. 그럼 그러니까 반은 천억은 증설 투자하고 나머지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그 SKC로 이제 대기업으로 자회사로 들어가는 건 긍정적인데 네. 이 유상증자 관련된 게 당연히 물량 부담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랑 AMD랑 그 AI 칩 관련된 계속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 수혜는 당연히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계속 그 시세를 많이 줬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저항을 받거나 아마 그 사실은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더 뭐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조금 그리고 워낙 싸게 사셨고 그래서 저 같으면 수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R&D에서 양산용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양산용이 물량 자체가 캐파가 엄청나게 수량이 증가하긴 하는 건데 예. 그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바로 R&D에서 양산용으로 교체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리노공업이랑 많이 그렇죠. 비교를 하는데 네. 리노공업은 이제 표고핀이고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실리콘 러버인데 네. 이 러버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요. 그 네. 리노공업이 하는 표고핀은 다품종 소량 생산. 예, 소량 생산이거든요. 약간 비메모리.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체제가 바뀌는 추세에 있긴 해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리노공업의 그게 소위 말하는 이
표고핀이 더 대세거든요. 그렇군요. 캐파로 봐도 그렇고 매출 규모 사이즈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R&D 양산용에 그치는 거 아니 그러니까 R&D용에 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고핀의 대체 수요가 나올 텐데 왜냐면 워낙 AI 엔비디아발 이 데이터 서버용 칩이 늘어나고 기판 사이즈가 말씀해 주신 대로 커지면은 이 핀 들어오는 수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핀 수도 늘어나면 핀 피치 간격에 대한 그 고객사의 스펙 규정이 까다로워요. 네. 그게 사실은 러버 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리노공업이 하는 표고핀이 더 미세하게 그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 형식이 다른데 그렇죠. 형식이 다른 거죠. 이게 세부적인 예. 거 하기엔 좀 더 유리하다는 그렇죠. 거죠. 디테일한 예, 예, 예. 고객사 사양을 더 잘 맞출 수 있는 거죠. 무슨 쉽게 말인지 보면.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불리해요. 예. 물량 확대되는 걸로만 얘기하기에는 네.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디테일에는 리노공업이 더 강한 거죠.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리노공업이 훨씬 싸거든요. 네. 저 같으면 ISC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테스트핀의 그 성장성을 보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방향성은 맞거든요. 비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되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노공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적 성장이 ISC가 리노공업보다 월등히 더 좋아지는 건 또 아니에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수익 많이 내셨고 네. 비중 조절도 적절하게 하셨으니까 지금 추세도 거의 신고가 영역이니까 물론 신고가라는 거는 뭐 전문가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신고가가 보통 그 이제 매물대가 없으니까 네. 가볍죠 몸집이. 그렇죠. 근데 꼭 몸집이 가볍다고 무조건 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한당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목표 주가도 엄청 짧게 잡았거든요. 11만 원 잡았거든요. 네. 여기서 뭐 4, 5% 정도 상승 나오면은 그게 아마 좀 단기간에는 좀 한계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 사실 이제 엔비디아에서 훈풍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뭐 ISC도 ISC지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들. 그리고 반도체 예.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건가? 반도체 이제 바닥 다지고 좀 상승 추세 탈 수 있을까? 요 흐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AI 반도체 때문에 네. 메모리가 잘 안 팔릴 걸로. 아, 이게 이게 또 그럴 수도 갈리는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네. 가는 게 아니군요. 이제 뭐냐면 제가 내일 아침 모닝 인사이트 때도 그 관련된 네네. 엔비디아 이야기했는데 엔비디아에 AI용 서버와 일반 서버가 있으면 일반 서버는 CPU 이제 CPU도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있고 근데 AI 서버에는 GPU가 있잖아요. 예. GPU가 되는데 GPU가 거의 한 80% 이렇게 전체 비용이 차지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일반 서버도 AI용 서버가 한 30배 정도 비싸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AI용 서버를 빅테크 기업들 많이 사가지고 서버를 만들어서 그렇죠. 뭔가 이익을 내보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워낙 비싸니까 뭐 서버 한 개 만드는데 막 3억씩 한개 들어가면 서버로 뭐 서버 컴퓨터처럼 이런 거잖아요. 네. 원체가 들죠. 그걸 막 여러 개 막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AI 관련된 사업 한 개 뭐 한 달에 몇백억씩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작은 회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그러면 명이 돈이 그러면 한정된 기업에서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서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빼서 AI용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최소한은 구축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을 살 돈 이쪽 쓰니까 메모리가 조금 덜 소요비 될 수도 있다 예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생각보다 지금 업황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축소가 되고 있지만 급하게 아직까지 바닥에 완전히 바닥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원래부터 말씀드렸는데 예. 메모리 반도체 관련 업황은 내년 여름에부터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저는 항상 뭐 작년부터 이야기했지만 2021년도는 2023년도 메모리 가격 반타작 이상이 된다. 그다음에 올해도 계속 내년 여름 정도부터 삼성전자가 96,800원 돌파 시도를 하지 올해는 안 된다. 그러면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대다수잖아요. 네. 지금 AI용 뭐 이제 GPU 생산은 엔비디아가 조금 하는데 비중 적으니까 이게 내년에 한 뭐 전체 HBM도 그렇고 2배 정도 늘어나니까 내년에는 확실하게 시세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올해는 기대만큼 실적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업황 바닥은 뭐 통과되는데 실제로 급하게 가급적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ISC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전문가님.
예. ISC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목표가는 좋을까요? 이미 왔고요. 네.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주가가 사실은 최저가가 과거에 2008년도에 1,7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17만 원 가면 이게 100배거든요. 네, 그러네요. 2008년 어떤 위기 때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 주로. 그럼 이상 17만 원 각인가요? 그럼 지금보다 7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3, 4만 원 놀았기 때문에 네. 한 3배가 못 가거든 일반적으로. 지금 그러면 3배 왔잖아요. 10만 원 그렇죠. 초반. 그렇죠. 그게 목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 근데 리노공업을 보면 리노공업 이미 21년도 고점에서 못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올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못 갈 걸로 보여요. 리노공업도 리노공업 미리 못 갔고 이제 이거는 최근에 급등하고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정리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급등해가지고 목표가는 이미 실현됐는데 저는 목표가 11만 5천 원 이미 실현됐습니다. 고점, 네. 그래서 반등하면 그 정도고요. 손절가를 좀 높게 잡아서 이익 실현 단가를 9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그때 손절가 붕괴된다면 장기 투자하면 다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지훈 대표께 궁금한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오늘 사실 ISC가 간 게 엔비디아 그리고 또 그거 덕분에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 거기에다 반도체들 다 가고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윗꼬리를 길게 단 거 보면은 더 가기에는 좀 쉽지 그러게요. 않아 보인다. 또 앞서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좀 여러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요소들도 얘기해 한계점이 주셔가지고 있는 건가? 요거는 이제 장기보다는 단기 네네. 요렇게 보는 게 딱 적당하겠나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아마 거의 단기든 뭐 중기든 거의 최고가를 찍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 한 번 더 시세를 주면 전량 다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손절선은 저는 조금 길게 잡았어요. 85,000원 정도. 길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게 아무래도 지금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온 거 관련돼서 사실 그거를 막 강력하게 대체할 만한 뭐 지금 뭐 2차 전지도 좀 쉬어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조금 그냥 이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뭐 그렇군요. 엄청 펀더멘탈이 뭐 급격하게 좋아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양분돼 있는 소위 말하는 초전도체나 이제 그 맥신 관련주가 꺾이면 네. 뭐 2차 전지랑 아마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 세력이 그런 측면에서 네. 조금 손절가를 좀 길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크게 좀 상승한 ISC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가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9만 5천 원이니까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지훈 대표께서는 보유인데 좀 짧게 보는 의미에서의 보유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11만 원 좀 더 낮고요. 손절가는 좀 더 길게 8만 5천 원 잡아 드리겠습니다.